자, 인목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동물로 호랑이고 산신각을 의미한다. 산신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찰 가면 산신각 있죠. 일종의 이게 산신각은 우리 전통 사상을 불교에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산신각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고 할아버지가 거기 가운데 있고 호랑이 있고 뭐 애기 동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산신각을 의미하며 큰 나무, 고목, 사목 이런 것을 상징한다. 고목, 사목은 몇 번 이야기했죠? 큰 나무. 자, 이는 원래 이 연자가 펼칠연자죠. 펼칠연. 이게 펼칠연으로 이게 삼수변이죠. 삼수변 수를 펼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연이 깊고 법과 관련이 있다. 이 삼수변을 펼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이 있다.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법은 금인데 어쨌든 자, 양목이고 그렇죠. 양목이고 천간의 감목과 같다. 그러나 천간의 목은 수가 많은 경우 수다 부목이 될 수 있으나 즉 수가 많으면 나무가 뜬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인목은 지지에 수가 있어도 인목이 수를 흡수하는 기능이 강하여 물에 뜨거나 썩는 분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감목은 수가 많으면 수다 부목, 수가 많아서 나무가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나 이 지지에 있는 인목은 수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서 물이 많아도 그렇게 뜨거나 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인목은 수기를 빨아들이는 작용이 크므로 약한 수가 있으면 독이시켜서 수의 기능을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물기운이 완전히 빨려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병화를 준비한다. 따라서 인목에 뿌리를 둔 화는 잘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 속에 뭐가 있냐면 인무병갑이 있죠. 인목 속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화는 잘 꺼지지 않는다. 왜? 인목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지에 생조를 받고 있으니까. 따라서 인목은 수생목, 목생화로 잘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중에 무토가 있어서 토를 극하지 않으려 하고 상해주는 역할을 더한다. 따라서 토는 인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인신은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고 절기상 경칩 전까지다. 인월은 입춘 그 다음에 우수죠. 입춘 우수 그 다음에 묘월은 그 다음에 경칩 춘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 월지의 인목은 양력 2월 5일 또는 4일 전후. 그래서 이때 시작되는 게 이제 이때 이 시작되면서 이때 계절강화 이때 뭐냐면 입춘이 2월 4일 양력으로 2월 4일 전후에 보통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입춘이 시작될 이때 절입이 되니까 이때부터 인월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봄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겨울 수와 춘목으로 구분해서 판단한다. 계절이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인목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병존의 경우에는 명예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된다. 작은 수술을 할 수 있다. 작은 수술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풀이하신 분이 있는데 인목이 같이 있는 경우는 명예를 중시한다. 인목은 원래 간목에 해당되면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꼭 이것에 있는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주 오행상 사주 풀이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뭐 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해야지 뭐 인목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자, 인목과 다른 지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공부하실 때 어떤 한 맹목적으로 뭔가를 막 받아들이고 무조건 애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의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안목을 갖는 게 여러분만의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다른 지절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월. 자, 인월의 자수. 인월은 이제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수가 와도 괜찮겠죠. 물이 얼지는 않겠죠. 조금씩 풀려가는 거. 이때는 자수는 뭐다? 나무를 키워주기 위해서 봄철의 자수는 나무를 키워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먼저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인월의 자수는 인목이 자수를 잘 흡수하나. 그렇죠? 인목은 사목이기 때문에 잘 흡수한다고 그랬죠? 자수가 한랭한 수로서 수생목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인월이면은 그래도 수생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날씨가 춥진 않으니까. 근데 어제도 2월 4일이면 그렇게 뭐 날씨가 온화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음이 올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화가 적당히 있다면 당연히 화가 있다면 좋겠죠.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하게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겨울철에 냉수물 있잖아요. 우리 그 정수기에 차가운 물 먹으면은 굉장히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섞여 마실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생목이 될 수 있다. 화가 강한 경우는 자수를 빨아들여 자수가 독이 당한다. 왜냐면 자가 뭐예요? 마이너스 수예요. 물이 많다 적다? 적다. 원래 자수는 뭐다? 원래 체는 플러스 양인데 쓸 때 0에 있어서는 음으로 쓴다. 왜? 수가 적기 때문에. 반대로 해수는 체는 음인데 쓰는 건 뭐다? 물이 많이 모여있는 바닷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플러스로 본다. 양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수는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목에 비하면 그냥 물이 빨리기 시작하면 그냥 쉽게 빨려버려서 어떻게 된다? 자수 입장에서는 내 기가 완전히 빨려버린다. 즉 독이를 당한다는 거죠. 독이 당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의지만큼이 아니라 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가 도둑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에 강하게 빨아들이면 나는 그냥 거기에 빨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축. 인월의 축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축토가 뭐죠? 약간 얼어있는 토인데 인목이 그러면 목극토 할 수 있느냐. 뿌리가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어있는 토라서. 그쵸? 근데 인월이니까 좀 반반일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 볼까요? 축토와 인목은 갑깁토 암합이 되고. 자, 인 속에 뭐가 있죠? 갑깁토. 이거 하나씩 여러분 나올 때마다 해보셔야 돼요. 갑. 자, 인은 무병갑이죠. 그 다음에 축토는 축계 신기. 이거 다 합을 한다 했죠. 간합이라고 했죠. 간합. 자, 보면 무괴합화. 그쵸? 병신합수, 갑기합토. 세 개가 다 합을 해요. 그래서 갑기합토. 그래서 이 각 축토와 인목은 갑깁토 암합이 되고 간방합. 아까 간방합 이게 해자 여기 다 한다고 그랬어요. 간방합을 하고 간방합이 된다. 해자축 임묘진. 해자축은 뭐예요? 겨울이고 임묘진은 봄이죠. 인월은 한기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축토를 만나도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신금이 개수가 있어도 신금이 있어 목의 기운은 강하나 아직 새싹에 불과한 인목을 칠 수 있다. 신금이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목이 뭐예요? 봄의 인목은 뭐다? 나무는 자체는 크지만 봄에 처참하게 때 나오는 이 목은 뭐다? 어린 눈이라고 했죠. 눈, 어린 눈. 이거라고 그랬죠. 어린 새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 이변도칼이 이 나무 목을 쳐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어린 새싹에 불과한 이목을 칠 수가 있고 기토가 있어서 이 기토가 있어서 간목과 합을 하기 때문에 위로 성장하려는 간목을 땅으로 끄집어 당겨서 크지 못하게 하므로 인목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는 없다. 자, 간목이 뭐예요? 위로 자라야 되는데 간목이 위로 쭉 자라려고 하는데 축토가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땅바닥으로 긴다고 그랬죠. 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각기합도에서 이 간목이 성장하고 싶어하나 이 합을 해서 밑에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원수 보면은 위로 못 크게 하고 소나무 같은 거를 막 옆으로
쇠로 뭐죠? 철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만 키우는 나무 있잖아요. 이상하게 휘게 하는 거 정원수라고 해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각기압토 경우에는 나무가 크지를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목은 축토를 만나면 묶이고 고독해지고 무력해지는 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자, 간병합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 이목이 클 수가 없다. 왜? 각기압토로 기토에 의해서 땅바닥을 기게 만드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고, 또 이 신금에 의해서 이 이목이 어린 나무 새싹이 뭐다? 극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네요. 인월에 무병갑하고 개신기, 무게압화, 병신합수, 갑기압터. 자, 앞에서 썼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은 뭐냐면 목이 많아지겠죠. 목이 많아지나 여전히 뭐예요? 인목은 마른 나무죠. 건조한 나무로서 약한 수는 그 수기가 동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축토가 있으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축토가 축축한 물기와 토를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인목이 또 축토를 극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분산될 수 있겠죠. 관심이. 인목과 인목이 만나면 양호상쟁, 두 마리의 호랑이가 상징한다. 인목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호랑이를 의미하고 산신각은 왜 산신각이냐면 산신각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습니다. 실선 그림하고. 그래서 인목과 인목이 만나면 양호상쟁격이라서 시끄럽고 좋지 않다. 반면에 펼치는 능력이 연출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화가 있어야 된다. 화는 뭐냐면 팽창이에요. 그래서 팽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연예계 있죠. 연예계도 조명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연기한다는 것도 내 기운을 확 밖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화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으면 훨씬, 특히 이제 목화통명 그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말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난다고 하죠. 어쨌든 밖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인묘를 보면 인하고 묘하고 있으면 어느 게 더 힘이 세요? 자, 왕한금 묘입니다. 자, 배웠었죠? 인신사에는 뭐죠? 사생지. 좌우묘는 뭐다? 사왕지. 그다음 진술중미는 사묘지.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자, 인월의 묘목은 방국을 형성한다. 방국을 형성한다는 게 뭐냐면 인묘진이에요. 인묘진. 그래서 방국을 형성한다. 봄을 형성한다. 지지에는 좌우묘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인월의 묘가 오면 더 중심적인 대장이 온다고 본다. 즉 인목보다 더 묘목이 더 중심이 건다. 우리가 보면 반대겠죠. 인목은 양이고 묘목은 을목 같은데 인목은 등치 큰 남자, 묘목은 등치가 작은 남자. 뭐 그런데 아니면 작은 여자 뭐 이런 와가지고 등치 작은 사람이 또 대장 노릇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묘월에 인목이 있으면 활인업에 종사한다. 활인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방국을 이루는 경우에는 혼자로 보지 않는다. 방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야 방국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묘진이 있고 신금이 있다면 방국으로 보지 않고 혼자포로 본다. 왜냐하면 신금이 목을 칠 수도 있고 인목을 칠 수도 있고 묘목도 칠 수 있죠. 이때는 왜냐하면 방국은 계절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합은 계절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해묘미시는 해묘미 목국이 된다. 그래서 이거 삼합이에요. 삼합은 계절 개념이 아니지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건 뭐다? 우리 방합이라고 그랬죠. 뭐다? 방합은 뭐다? 방국은 계절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거는 방합으로 보기 때문에 혼잡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목과 묘목이 혼잡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다. 왜? 이것은 방합이기 때문에 방합은 뭐다? 계절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그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자, 인목과 진토면은, 자, 진토는 어느 정도 풀려 있는, 그렇지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인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목극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묘진의 묘를 끼어 들어오는 것처럼 돼요. 진토가 오면 목을 잘 키운다. 그렇죠. 목이 잘 자라겠죠. 뿌리를 내고 살 수 있으니까, 물도 있으니까. 물상노는 영호상박이로다나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목극토가 안 된다. 자,
목극토로 이제 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목은 진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크려고 하기 때문에 뭐 목극토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무 뿌리가 진토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극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뭐 극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인목이 진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보면은 큰 뭐 그 목극토 극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묘진의 묘를 묘가 들어오면 자 공엽이 되죠. 자 묘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저기 묘가 없기 때문에 인목과 묘가 있으면 뭐를 불러들인다? 묘목을 불러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 공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으면 인목이 진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극보다 꼭 극의 개념은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인사. 자, 이는 사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나무, 뜨거움. 물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인사 삼형이 되는지 목생화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목생화가 되냐? 자, 인사 삼형이 되기 위해서는 형살 작용이 작동되기 위해서 화기가 강할 때 삼형살로 정한다. 즉 인중에 병화가 작동되어 목이 타버리게 되어 목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습토가 있으면 화기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삼형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목과 사화가 있어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조열할 경우 인목이 뭐다? 목생화, 사화를 생해주고 그냥 자기는 홀로 타버리고 그럴 경우는 삼형살이 되지만 여기에 수가 있거나 뭐 축토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쉽게 이게 인목이 타서 불을 생해주는 구조로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삼형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호는 인호술 화국이 되겠죠. 왜냐하면 오화가 왕지잖아요. 그래서 반합이 되겠죠. 술이 없어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볼까요? 뭐라고 되는지. 인호술 화국이 돼요. 그렇죠? 반합은 되죠. 목으로서 역할은 약해지고 화로 변해버린다. 인목이 인호술 화국. 자, 인목이 뭘로 바뀐다? 화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오화가 왕이다. 그렇죠? 왕지죠. 좌우묘요. 인월에 오화가 왔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사 등의 변화가 온다. 인월에 오화가 왔다면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오화가 왔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목이 준비해둔 것을 오화에 의해서 확 펼치는 격이다. 화는 뭐예요? 팍 퍼뜨리는 거고 목은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뭐라 했죠? 화는 사방으로 퍼뜨리는 거. 이런 의미로 보신다. 자, 인미 미토는 뭐죠? 마른 토죠. 건조한 토입니다. 자, 인목이 건조한 미토를 만나면 습토는 좋으나 자, 인목과 미토는 기본적으로 인목도 뭐예요? 사목이에요. 마른 나무고 미토도 조토예요. 여름철에 토니까 막 땅을 만져보면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 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축토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좋겠죠. 습토는 좋으나 왜냐면 축토가 오면은 뜨거운 거를 풀을 수 있잖아요. 물기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한 수기는 독이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여름에 아주 날씨 뜨거울 때 물 조금 코딱지만치 뿌려놓는다고 하면 어때요? 땅바닥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말라버리죠.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장이 막 뜨겁게 막 햇빛이 내가지고 뜨거워요. 그럴 경우에 물 한 컵을 딱 땅에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증발돼 버려요. 우리가 화가 많으면 화다 수가 뭐예요? 증발돼 버리죠. 증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조우가 안 되어서 건조해지면 인미는 귀문간살이 된다. 이거는 살은 뒤 가서 배울게요. 인미는 귀문간살이 된다. 또한 암압을 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된다. 왜 암압이 되는지 볼까요? 자, 인에는 뭐가 있죠? 무병감, 미는 미정을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무토와 정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병과 정도 아무것도 아니고 갑기합토라고 하죠. 갑기합토. 이게 지장간에서 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암압이라고 그래요. 암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압을 하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자, 봄에 인목을 나타내는 갑목과 미토가 토를 나타내는 기토가 서로 갑기합토 합을 토해버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인미는 수가 없으면 안 좋은 작용으로 흐른다. 그렇죠. 인미가 뭐야? 마른 나무, 마른 토.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야 좋다. 우리가 사주는 이 자연철학이다 보니까 그 뭐죠?
계절 개념 또는 이 조우 개념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그 조우에 관해서 만 이런 걸 이제 쓰는 게 공통모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원전 강독을 하겠습니다. 인신충. 자, 인신은 우리 충하죠. 인목과 신금은 충하는데 인신충으로 봄의 인목과 가을철의 신금이 싸움이고 지장간으로는 여기 볼까요? 그러면 지장간. 자, 인신충. 자, 인무병감 신무임경. 자, 갑경충을 하죠. 갑경충. 병화와 임수가 싸우죠. 병화와 임수가 싸우고 갑경충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월에 신금이 있는 경우, 자, 지장간으로는 인중의 병화와 신중의 경금이 충이나 큰 싸움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인월에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한랭한 계절이므로 수로서 통관하라는 것보다 화가 있어서 신금을 극제하여 인목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뭐냐면, 자, 이런 경우는 서로 인신충 싸우잖아요. 이 싸우고 있으면 싸움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뭐가 있으면 돼요? 수가 있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통관을 시킨다는 거. 통과하는 거 뭐냐면 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인신충으로 막 싸우려고 하는데 가운데 수가 있어가지고 금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수로 만들고 수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그 목을 키워주는 걸로.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버리면 인신충이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인월에 신금 있는 경우 한랭하기 전으로 수로서 통관을 하려 하는 것보다 왜? 추우니까. 인월이니까 아직 봄이니까 초봄이니까 춥죠. 그럴 때 이 신금에 물을 빼가지고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화가 있어서 신금을 극을 해버리면 되죠. 화극금으로 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목은 따뜻하게 보호해서 키우고 신금은 누르고. 그러니까 아까는 신금의 기운을 빼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걸 통관이라고 하는데 통관하는 용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억부라고 하는 거죠. 자, 화가 있어가지고 신금이 이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화극금이 뭐예요? 신금은 뭘 두려워요? 화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화가 신금도 꼼짝마. 그리고 이목은 어떻게 해요? 화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니까 봄에 따뜻해지면서 자기가 빨리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신금 싸우려는 이놈은 억누르고 약한 이목은 이게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을 극제하여 인목을 보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말이죠. 인목이 왕한 경우는 신금이 쪼개준 역할을 한다면 좋다. 그렇죠. 이걸 백갑이라고 그랬죠. 백갑. 자, 인목은 목과 같다, 갑목과 같다. 그럼 뭐다? 이거는 큰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뭐다? 신금은 뭐다? 우리가 경금하고 같다 그러죠. 큰 도끼로 나무를 쳐서 뭘로 만들면 된다? 장작으로 만들면 된다 그 말이죠. 쪼개진 역할을 한다면 좋다. 인신충은 역마살로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많이 돌아댄다는 거죠. 자, 인유. 자, 유금도 역시 볼까요? 자, 신인것 같죠? 인목과 유금은 원진살이다. 이렇게 살 종류가 많이 나오죠.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중요한 몇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살도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걸 다 우리가 다 외우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고전에 보면 살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기본 살 정도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목과 유금은 원진살이다. 근근목 작용이 일어나긴 하는데 신금보다는 크지 않다. 왜냐면 신금은 큰 도끼고 유금은 면도칼인데 면도칼로 작은 칼로 큰 나무를 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된다? 목다 금결을 했죠. 목이 강하고 목이 많고 금은 약하기 때문에 뭐다? 결이 금이 이질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중의 병화가 유금의 신금과 합을 해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화기가 강하면 특히 더 그렇다. 자, 인의 무병갑 유경신. 자, 병갑 인무병 병화와 유금 중에 유경신 신금 있죠. 그래서 병신합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긴 하겠네. 자, 인 무병갑 그 다음에 유금의 유경신이잖아요.
그럴 때 이 병화와 신금이 병신 합수로 암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술, 자 술이면은 뭐죠? 술은 마른토죠. 화의 고장지. 그래서 마른토기 때문에 뭐가 오화를 끌어들이면 인옷을 화국이 돼버리죠. 인도 말라있는 나무, 술도 건조한 토, 거기다가 불만 붙이면 활활 타버리는 불이 되겠죠. 근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가운데 변두리 세력만 있어요. 정작 불은 없고 주변에 땔감만 있을 때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인옷을 가합이다. 가합이라는 것은 오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화가. 그러니까 인옷을 화국이 삼합이 있을 때 뭐다? 왕한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왕한 게 있으면 세 개가 없어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호가 되거나 오술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반합의 경우도 삼합으로 볼 수 있지만 왕한 게 없을 때는 뭐다? 이것을 삼합으로 보기가 힘들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가합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가합. 가짜의 합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인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묶이는 상태다. 아무튼 인목은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게 많고, 자 인의 한목이죠. 인의 한목은 합이에요. 자 해수를 만나면 인의 한목으로 목이 목으로 되는데, 여기 나오네. 인목이 해수를 만나면 목의 성질이 변질되어 목생활을 하지 않는다. 인의 한목, 목이 해수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해수가 물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생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물기를 이제 이미 물기를 먹어버리죠. 인목이 뭐예요? 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잘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래서 목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목생활을 잘하려면 천간에 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화가 있어야, 위에서 천간에서 화가 있어야 밑에 있는 그를 말려가면서 태울 수 있겠죠. 처음에는 잘한 듯하다 끝은 별로 없다. 해수의 입장에서는 잇몸만 도와주고 자기는 없기 때문에 파가 되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인해 한목, 이게 목으로 바뀌어요. 인해 한목, 이게 이제 나중에 육합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가 뭘로죠? 해수가 원래는 물이죠. 이게 나무 목이고 이게 수인데 이 수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해수가 자기 수의 성분을 잃어버리고 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입장에서는 일목만 도와주고 자기는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해수 한목을 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인목만 도와준 거죠. 그래서 파가 되어버린다. 인의 한목으로 인옷으로 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성질의 합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인옷으로 했을 때는 수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 해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인의 한목이 되어버리니까. 인옷을 오화가 없는 상태에서 오화를 부르지 않고 해수가 있으면 인의 한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합의 성질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목에 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